안녕하세요. 건법부자의 유상목 법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건법부자의 조건입니다.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우리 얼마 만에 뵙는 거죠? 이거 오래간만에 뵙는 거 같지? 저희 지난주에 지난주에 아, 그랬구나. 네네. 너무 자주 뵙고 싶어 하니까. 아, 네, 자주 봐야죠. 그러니까. 네. 제가 그 조 대표님 재능 기부로 네, 그 무료 상담해 주시잖아요. 네. 건축 관련해서. 네. 그 사례를 제가 이렇게 보다가 되게 재밌는 사례가 있는 것 같아서 네. 그 사례를 한번 대표님한테 직접 여쭤보고 우리 시청자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볼까 네. 그래서 제가 뽑아왔어요. 네. 어떤 사례인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그 토지를 41평 토지를 41평을 사는 게 맞겠죠? 네. 34평 부지를 41평 가격을 주고 매입할 뻔한 사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34평 부지를 41평 가격 주고 네. 7평이면 서울에 7평이면 네, 그렇죠. 가격이 네.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뭐 계약의 착오도 아니고 그럴 리도 없을 텐데 이걸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해서 네.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 아, 저 기억이 나요, 이 사례. 그러면 제가 이 사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네. 한번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네. 읽어볼게요. 네네. 네. 그러시죠.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토지 구입 후 신축 다가구를 올리고 싶어 하시는데 궁금한 게 많아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일단 토지는 서울, 뭐 자세한 집원 나와 있는데 이건 생략할게요. 네. 서울에 신축을 올리면 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는지와 그 1조건의 영향으로 건물이 깎이게 되는지, 요거는 1조 사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만약 깎이게 된다면 몇 층부터 깎이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버지가 노후 대책으로 조금이나마 편안히 살게 해드리기 위해서 아버지 자금, 제 자금 모두 투자할 예정입니다. 거의 영끌해서 이제 신축으로 다 투자를 하실 만한 이런 네.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세상에 아버지 노후 자금 위해서 네. 자기 자금까지 다 투자하시는 이런 효자분들이 계신가요? 아, 흔하지 않죠. 그쵸. 네, 정말 흔하지 않은 정말 효자 분이시네요. 네. 이렇게 착하신 분이 네. 근데 왜 34평 부지를 41평 가격 주고 매입을 할 뻔했는지 네. 이 내용이 너무너무 궁금해요. 요 내용 기억이 나고 네. 여기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은 서울의 그 2종 일반 주거지역 부지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 보통 주택 부지로 2종 좋잖아요. 흔하죠. 예, 비율이 많죠. 그렇죠. 네, 많습니다. 근데 면적이 대지 면적이 136.5제곱미터 네. 해서 약 한 41.3평 정도 됐어요. 애초에 41평이었네요. 네, 그렇죠. 애초에 매매 면적은 가격은 41평을 기준으로 매매 가격이 정해졌던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공법상 특이사항은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그런데 일조권이나 뭐 사선 제한 아까 의뢰인분이 네네. 문의 주신 분이 걱정했던 그런 것보다 이 땅의 큰 문제는 네. 도로 상황이었어요. 네. 지적도 보니까 위치는 되게 좋아 보여요. 코너에. 네, 코너죠. 전혀 문제 없어 예, 보이는데. 맞아요. 그래서 지적도를 살펴보시면 네. 북서측으로 약 한 10m 가까운 도로. 네. 네, 그리고 남서측의 도로가 지금 네. 보시면 막다른 도로예요, 이게. 와, 이 막다른 도로였네요. 네, 맞아요. 끝이 그래서 막혔어요. 네, 맞아요. 끝에가 막혀 있는 지적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가 넘으면 네. 저희가 규정상 건축법상 6m를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 도로의 폭을. 우리 일반적으로 4m 도로에 그렇죠. 2m 4m 도로. 접하면 네, 맞습니다. 건축 허가에 문제 없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접하고 있는 폭이 이게 지금 막다른 도로니까. 네네네, 접하고 있는 도로의 폭이 네. 3m. 그러니까 이 3m 도로를 결국엔 6m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막다르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도로 기준까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네. 그 도로 확보를 위해서 내 땅을 내줘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도로 후퇴 막 이런 거. 맞습니다. 네, 그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도로로 후퇴하는 부분은 용적률이나 네. 건폐율 계산할 때도 다 제외가 돼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사업성 검토할 때 건축에서는 아예 제외가 되는 네, 그런 면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 면적이 계산을 해보니까 약 6.5평 정도가 제외가 돼요. 엄청나네요. 건축을 못하는 땅이니까. 와, 이 지적도 보면 그 사각형으로 너무 예쁘게 생긴 네, 땅이에요. 맞아요. 코너 땅이니까. 그리고 코너 이게 땅 선호도가 높으니까. 이 막다른 도로가 우리 땅 끝에서 막다른 도로도 아니고 그렇죠. 깊이 네. 들어가서 그런데 이런 네. 그런 문제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 땅은 지금 결국에는 네. 우리가 건축을 위해 검토할 때는 네.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는 41평 땅이라고 이제 계약을 체결하겠지만 네. 실제로는 약 한 6.5평 정도가 제외돼서
114.75제곱미터, 약 한 34.71평. 아,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네. 그럼 이거 매도인분이 네. 이거 아실 거잖아요. 이런 내용을. 기존에 구축이 있었을 땐 이런 제한이 없었나요? 모르죠. 네, 어. 그때는 네. 구축이 30년 이상 된 주택. 네. 그러면 그 건축법이 그 6m 확보라든지 네네. 나오기도 전에 아. 건축이 이미 되어서 그때는 전혀 문제가 없이 전혀 건축을 문제가 해놨던 없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도인은 어떤 책임 소재가 사실 거의 없죠. 이거는 그러네요. 매수인의 특별한 어떤 건축 목적에 의해서 건축을 하다 보니까 그 매도인도 사실은 악의도 없고. 악의도 없던 거죠. 이거 법상으로 계약 취소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렇나요? 네. 그래서 착오로 취소하기도 중요한 어려울 것 내용이네.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뭐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네. 그냥 자기의 잘못으로 판단 오류로 잘못 산 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요. 와. 이 땅이 그때 네. 당시 그 기준으로 토지가가 10억 2,500만 원. 네. 그래서 평당 약 한 2,500만 원 선에 이 시세가 형성이 돼 있고 네. 매물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41평 기준으로 2,500만 원에서 10억 2,500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근데 우리가 쓸 수 있는 땅은 결국엔 6.5평이 제외되고 네. 114.75제곱미터가 돼요. 네. 34평. 아, 그러면 결국에는 평당 3천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네. 시세가 2,500인데 결국에는 네네네. 평당 3천. 네, 그래서 이 땅은 사실 이렇게 면적이 주는 것도 문제고 아예 워낙에 41평이면 그렇게 네. 넓은 땅은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도 신축하기에는 좀 작은 땅 아닌가 네, 생각이 뭐 들었거든요. 할 수는 네. 있지만 네. 규모가 좀 작은 편에 속하는데 거기서 한 7평까지 제외되고 일조권이나 뭐 다른 공법적 제한까지 적용을 하게 되면 네. 사실상 건축이 굉장히 사업성이 떨어지면서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예요. 사업성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렇네요. 이 도로 네. 후퇴가 엄청난 거군요. 네,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평당 뭐 시세가 2,500선이었지만 결국에 3천만 원, 한 500만 원 차이로 네. 매입이 되는 그러면 거고. 결국에는 그 가격이 네. 그렇게 다운된 가격으로 사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그냥 사면 안 되는 땅. 그럼요. 그 다운된 가격을 내가 인지를 정확히 분석을 하고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력이 있다라고 판단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이 땅은 네. 잘못 사서 그 아까 지적도상에 있는 다른 땅들도 딱 마찬가지일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다른 땅의 그 상태에 따라서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땅은 제가 항상 네. 강조를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네. 그냥 단순하게 면적하고 네. 뭐 위치 보고 이 정도면 요 위치에 이 면적에 이 가격 해서 평당 얼마니까 괜찮아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희는 기존 건축물이 있는 그대로 쓰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사업을 검토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 일반인 입장에서는 네네네. 기존에 가서 구축이 이렇게 서 있으면 네. 저 정도는 우리도 또 신축할 수 있겠지? 네. 이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건축법과 지금 건축법이 또 다르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사업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듭 강조드리지만 같은 면적, 같은 가격이더라도 그 가치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토지가 단순하게 위치나 면적을 가지고만 볼 게 아니고 사업성 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건축법적인 적용을 해서 사업성 검토가 필요하고 또 그 건축물의 용도나 종류에 따라서도 이 가치가 달라져요. 내 기준에 맞는 내 사업 목적에 맞는 시각에 따라서 그 건축물의 가치가 많이 달라져요. 진짜 그렇겠네요. 네. 이분은 그러면 우리 대표님이 네. 이렇게 상담을 해주셔서 네네네. 이걸 실수하진 않으셨던 거죠? 제가 기억이 나요. 이분. 그래서 네. 급하게 전화를 했어요. 네. 보자마자 전화를 해서 혹시 계약을 했냐, 네. 땅을 샀냐. 네. 다행히 안 하셨더라고요. 안 하셨으니까 네. 저한테 연락이 정말. 없었구나. 예, 뭐 그랬겠죠. 이거 네. 계약을 하셨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의 영역으로 네. 넘어가는. 네. 그런 일은 없어요, 저. 그렇죠. 네. 저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런 일 안 생기게 안 생기게 해야죠. 그래서 아. 이런 다행히 그렇게 아주 안 좋은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어요. 이분한테는 우리 대표님이 완전 은인이네요. 그렇죠. 네, 은인이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네. 끼쳐주고 계세요. 네. 오늘 저희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정리하면 굉장히 중요한 건축법상 제한, 도로 후퇴. 네. 이걸 잘 알아보지 못하면 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 좀 맞아요.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네. 오늘 얘기의 결론, 정말 숙달된 네. 전문가와 네, 상담을 맞습니다. 통해서 네, 맞습니다. 미리 좀 얘기를 하고 네, 맞아요. 미리 검토를 해서
손해가 안 생기도록. 네, 정확한 사업성 네. 분석이 필요하다. 그렇죠. 네, 토지 네, 계약 전에.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오늘 사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우리 일반인 같으면 언제든지 누구든지 네. 한 번씩은 실수해 볼 수 있는 그럴 수 이런 있죠. 사례 같아요. 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사례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네. 앞으로 이런 일 또 안 생기도록 네. 재능 기부 열심히 해주시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좋은 정보 주신 조 대표님한테 감사드리고요. 네, 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네. 다른 정보로 네, 또 그러시죠. 콘텐츠 만들어서 돌아오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